네, 우리가 제곱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던 게 오늘 배울 내용에서의 몇 번째? 첫 번째 핵심이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제곱분에 대한 정확한 뜻에 대해서 제곱분에 대한 설명은 제곱해서 A가 됐던 수였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제곱하는 그 결과값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제곱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여기까지도 맞죠? 또 하나 루트라는 개념은 알고 보니 이 앞에 얼마가 숨겨진? 2가 숨겨진 A였어서 누가 되는 수? 제곱해서 3이 됐던 수를 나타냈던 표현이었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또 하나 복습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2학년 때 나온 개념이거든. 이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거야. A의 제곱이 있고요. A 세제곱 곱하래요. 얼마입니까? A의 5제곱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야. 여기까지 기억하지? 또 하나 질문할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의 5제곱이래. 얘들아 요거는 계산이 될까 안 될까? 됐었어. 왜? 밑이 통일되어 있는 두 수는 뭐가 가능하다? 곱의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었거든. 밑이 통일되어 있는 두 수입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에 몇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몇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8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 맞죠? 이해돼요? 봐봐.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막 이런 느낌으로 배웠지. 밑이 통일되어 있는 어떤 두 수가 있어. 얘는 곱의 연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m 더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 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된 연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mn제곱 이렇게 배웠었고 뿐만 아니라 뭐 A, B의 전체 n제곱도 뭐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A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도 배웠을 거고 라스트 하나요. A의 n제곱이랑 A의 n제곱을 나누고 싶대. 근데 이번에 조금 까다로웠었지. 앞뒤를 비교했을 때 앞에 게 더 커. 그러면 앞에서 뒤에 거 빼고로서 분명히 표현을 했었을 거야. 똑같은 수 나누기 똑같은 수를 했으면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배웠을 거고 앞뒤의 지수를 비교했을 때 뒤에 게 더 크다면 이번에는 분모에 나눠야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배웠을 거야. 여기까지 기억나?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도 전부 다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를 하나만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개념은 얘들아 우리가 되게 놓치고 갔던 조건이라는 게 있었다. 우리가 놓치고 갔던 조건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서 질문할게요. n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람. n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억나는 사람. 우리는 최근에 되게 많이 배웠거든. 자연수도 배우고 정수도 배우고 유리수도 배우고 실수까지도 배워서 무리수도 배웠고 근데 우리가 2학년 때 다루었던 이 내용은 어느 조건에서 봤는지 기억합니까? 기억해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문제는 이 공식은 지수는 무슨 조건? 자연수 조건에서만 다루었었어. 생각해보면 너네 그럴 걸 여기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을걸? 0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분수 형태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거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일부러 밑을 이렇게 됐어요. 얘들아 밑이 될 수 있는 범위는 꼭 양수여야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어. 그지? 여기는 뭐 0을 굳이 두지는 않지만 사실 0도 상관은 없었고 왜? 자연수라는 지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는 음수도 상관이 없었어. 그래서 지수 조건은 우리가 자연수여야만 했다면 밑에 대한 조건이 그냥 뭐였어요? 실수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 잠시 변화를 두면서 이번에는 정수도 넣어볼 거고 유리수도 넣어보는 수의 체계를 조금 확대시키면서 보도록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하지만 뼈대 공식은 뭐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뼈대 공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조금 달라지는지 궁금증 가지면서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지?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이걸 볼 거야.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x의 제곱은 a랍니다. 그때 x를 a의 몇 제곱근? 2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지? 근데 굳이 2제곱근이라고 말을 붙이지는 않고 제곱근 이런 느낌으로 봤던 거지.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할게. 이번에는 누군가를 세제곱하고 싶어요. 세제곱
세제곱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니까 숫자를 좀 봅시다.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존재할까 안 할까? 합니다. 몇 개나 존재할까? 한 개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쌤이 조금 그거를 이렇게 그럼 보여줄게. 얘들아, 이런 느낌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세제곱 빼기 1은 0 됐던 거 맞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본 거 맞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됐던 거 기억해요? 여기까지 얘기해. 봐봐. 따라서 x의 가능성은 이렇게 존재했겠다. 곱이 0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니 1의 사건이 일단 됐었던 것 같아. 이해돼? 뿐만 아니라 얘가 0이 되게 하는 x도 존재는 할 수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얘 살짝 판별식을 가서 봐주면요. 판별식이 지금 뭡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라는 건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허근이 나오는 형태라는 거겠지. 하지만 그 허근까지 가보자고. 근데 x는 어떻게 됩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존재하는 거 맞지? 근데 루트 하나가 마이너스 3이 남다 보니 얘는 3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서 얘를 만족했던 x는 분명히 존재한다. 총 몇 개로서? 3개로서. 여기까지 얘기해요. 이런 소리 한 번에 들어봤을 거예요. 얘를 마치 방정식처럼 해석을 한다면 얘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얘를 3차 방정식의 그 근의 개수는 최대 차수만치 존재한다라는 말 들어봤니?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은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되고 2개 나와야 되고 3차 방정식은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되고 3개 나와야 되고 4차 방정식은 4개 나와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말이기도 해. 여기까지 이해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는 이제 가장 큰 복소수 체계에서 봤을 때는 3개라고 보는 게 맞다고. 이해돼? 하지만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단어는 복소수 체계보다는 실수 체계에 더 중점을 둔 체계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볼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 중에서 실수는 누구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1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세제곱을 했더니 1이 되는 수. 아까 제곱을 했더니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a의 제곱분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세제곱을 해서 1이 되는 이 x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a 몇 제곱을 했어? 세제곱을 했어. 그래서 걔를 1의 세제곱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x의 표현이 이런 느낌까지도 올까? 선생님이 아까 x제곱은 3일 때 만족하는 x는 풀마 값으로 존재한다라고는 했었지. 근데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얘는 알고 보니 2제곱을 해서 3이 되는 수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던 거자고 했잖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얘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 세제곱을 해서 1이 됐던 수는 우리는 세제곱은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알고 보니 얘는 뭐였던 거예요? 그냥 1로 똑같았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한 번만 더 하자. 이번에는 세제곱을 했더니 8이 됐답니다. 멀리 써보세요. 얘를 만족하는 x는 복소수 체계에서는 몇 개나 있을까? 복소수 체계라는 거에서는 만족하는 얘는 몇 개나 있을까? 최대 차수인 3개만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의 집중은 실수 파트를 기준으로 본다고 했었지. 그럼 실수 체계 안에서는 몇 개나 있을까? 하나가 있을 것 같아. 얘를 만족하는 x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플러스 2만 존재하는 거 보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8의 세제곱근이라고 약속하자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였구나. 왜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같아야 한다는 느낌은 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요 한 번만 더 하고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엔 4제곱을 했습니다. 16을 만족했대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는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였기 때문에 4제곱의 16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얘는 복소수 체계에서는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돼. 하지만 실수 체계 안에서는 몇 개나 있을까요?
뭔가 느낌이 두 개가 오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그지? 얘들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봐도 되죠? 4제곱 빼기 16입니다. 얘는 4제곱 빼기 2의 4제곱이란 말이죠. 그냥 인수분해가 x제곱 더하기 2제곱과 x제곱 빼기 2였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몇 개가 있습니까? 풀마 2로서 실수체계에서는 2개가 있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까? 얘를 만족하는 x는 실수의 체계에서 2개가 존재한다. 우리가 풀마 2가 됨을 일단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다른 표현으로 풀마라는 값은 일단은 알겠어. 근데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기 때문에 4제곱이 16이었음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뭐다? 누군가를 n제곱했을 때 a가 되는 그 x에 집중하자 이 소리야. 그때 우리는 x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로 n제곱은 a로 이제 이름을 통일시켜보자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a의 n제곱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읽을 때는 n제곱근 a라고 얘기를 해. 봐봐. 얘의 정확한 뜻은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 맞지만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어떻게? 4제곱은 16, 세제곱은 8 이렇게 읽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것 뿐이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선생님 좀 따라와봐. 이제 내가 때에 따라서 케이스를 조금 나눠보려고 해. 때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보려고 해. 뭐 알겠다는 거야? 아까 제곱이 양수냐 여기냐 음수냐에 따라서 x가 존재하는 게 분명히 달랐었어. 그거를 한번 n제곱근 버전으로 해보려고 해. 봐봐. 케이스를 이렇게 나눌게요. 여기 부분이 분명히 2, 4, 6, 8이라는 짝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야? 3, 5, 7, 9라는 홀수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느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양수값이야. x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얘가 0의 값이야.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얘가 마이너스 값이야.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실수의 책에서 배웠어. 봐봐. 얘들아 이 느낌 그대로 우리가 짝수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얘들아 우리가 이 형태는 그래프로도 분명히 설명이 되는 부분이지. 그래프로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지. 보자. 하나의 방정식처럼 해석한다면 y는 x제곱과 y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가 만나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x제곱의 뼈대를 잡아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값이 양이라는 값을 갖는다면 몇 개의 교점이 발생을 해? 2개의 교점을 발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결과값을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루트 a라고 했고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겠지. 여기까지 기억합니까? 또 얘들아 여기도 한번 보자. 얘가 0이다 보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해요? 1개 발생해요. 그때 x는 뭐였어요? 0이었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겠지. 이번에는 음수야.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래프적으로도 해석이 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이해돼? 근데 이제는 제곱에 극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까요? 4제곱, 6제곱, 8제곱도 다 이해를 해보자고.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4제곱이 뭐가 되는가? 6제곱이 뭐가 되는가? 8제곱이 뭐가 되는 값을 이렇게 볼 거야. 때에 따라서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모든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어떻게 봤어요? 얘를 하나의 함수와 하나의 함수와의 관계로 이해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돼? 혹시 우함수, 기함수 개념 기억해요? 다시 우함수. 뭐에 대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했기. 보자. 우리가 수1에서는 더욱이 중요해요. 더욱이 중요한 게 어떤 거에 대해서 대칭성이라는 개념은 오늘부터 배울 대수 파트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칭성이 우리가 처음부터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왔어. 뭐에 대해서? 데칼코마니요.
이거는 무슨 대칭 도형이라고 했습니까?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뭐 이 도형을 요거에 대해서 점대칭 도형들이라고 배워보지 않았니? 그래서 요거 넘어가서 찍고 넘어가서 찍고 넘어가서 찍고 해서 점대칭 도형을 배웠잖아. 그게 초등학교 때 맛보기를 했던 거야. 앞으로 배울 모든 내용에 대한. 그래서 대칭인 거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대칭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슨 대칭에 대해서? 점대칭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배울 대수에서는 이 대칭성이 너무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가 선대칭이라는 것은 분명히 맛보기를 했어요. 몇 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을 갖는 함수였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것까지만 기억을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수식의 표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함수가 갖는 특징은 뭐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 3을 넣었을 때면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같는 게 우함수의 특징이었어. 맞아? 또 5를 넣었으면 마이너스 5일 때 함수가 또 같은 게 우함수의 특징이었어. 여기까지 맞아? 그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f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다. 내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더라도 그 결과값은 무조건 뭐하다? 같다라는 게 우함수가 갖는 특징이었어. 요 수식의 표현 기억합니까? 기억을 못하겠더라도 앞으로 잘 나올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외웁시다. 오케이? 내가 x값을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거나 그때 결과값이 같은 게 우함수라는 특징이었다. 이해돼? 뿐만 아니라 점대칭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점대칭의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할게? 원점대칭의 함수 우리가 표현을 안 하거든. 뭐라고 해요? 기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우함수, 기함수 이런 용어로 우리는 표현을 해왔어. 봐봐, 점대칭 도형이 이제 점대칭 도형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형태. 이런 거를 기함수라고 했거든. 뿐만 아니라 또 오른쪽은요, 뭐 y는 x처럼 생겼어? 점대칭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했는데 기함수의 특징이 뭐야? 얘가 만약에 2,8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자, 얘가 이렇게 대칭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원점 대칭인 건.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이 됐던 거예요. 점에 대한 원점 대칭은 기억하시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보자, x랑 y의 좌표가 죄다 바뀌는 게 기함수의 특징이지. 그럼 그거를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x자리에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었어. 그때 함수 값에 대한 모두 바뀌어야 돼. 이걸 기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 내용을 뼈대로 우리가 이해할 내용을 다시 가져서 와볼게. 봐봐. 우리가 배울 n이 짝수일 때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보자는 거야. n이 짝수일 때 x자리에 마이너스 x 좀 넣어볼래? 그래도 x의 제곱은 동일하죠. x자리에 마이너스 x 좀 넣어볼래? 결과값은 6제곱으로 동일하죠. 얘도 마이너스 x 넣어볼래? 결과값은 동일하죠.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 우함수들이라고. 그래서 x에 대한 짝수 제곱 함수를 우리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 우함수라고 표현을 한다 이 소리야. 이해돼? 이 우함수는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함수들은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2제곱이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4제곱도 어떻게 생겨요? 똑같이 생겨요. 2일 때의 함수값이 4였던 게 2일 때의 함수값이 16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더 좁아졌을 뿐이지. 6제곱도 뭐예요? 똑같이 생겨요. 2일 때 함수값이 64로 엄청나게 좁아질 뿐이지. 생 말이 이해돼? 그럼 우리가 x의 짝수 제곱을 다룰 때는 그냥 이 뼈대 함수 가지고만 이해를 해도 괜찮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봐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어떤 특성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볼게요. x의 n제곱이 이번에는 하나의 양수값이 됐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짝수로만 생겼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기 때문에 양수인 이 지점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점이 몇 개 발생합니까? 2개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해돼요? 따라서 얘가 몇 제곱인지 짝수 제곱인지 라는 것만 성립이 된다는.
얘가 홀수일 때 말고 짝수일 때만 성립이 된다면 2제곱이건 4제곱이건 8제곱이건 10제곱인 건 간에 만족하는 x는 무조건 몇 개 발생한다? 2개 발생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때 x는 어떻게 존재할까? 예를 들면 이 결과값이 a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로 y는 a로 잡았다는 소리인 거 맞죠? 이때 x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n제곱해서 a가 됐던 수였기 때문에 x는 n제곱은 a라고 존재해야 되는 거 맞지? 이해돼? 하지만 그들은 대칭성을 이루게 존재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렇다면 하나가 n제곱은 a였다면 또 다른 것은 마이너스 n제곱은 a일 수밖에 없는 거겠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번에는 얘가 0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0이 되는 것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거듭제곱이 0이 되는 x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이번에는 얘가 음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볼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x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이런 거를 쓰면 어떻게 부를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4의 4제곱근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왔지. 4의 4제곱근을 구하요. 그럼 얘는 뭐야? 누군가를 4제곱했을 때 4가 되는 이 x값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게 질문이라고. 복수수 체계에서는 4개가 나와요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실수 체계에서만 보는 거죠. 그럼 이때는 x는 몇 개 존재한다라고 봐야 될까? 2개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존재해요? 설마 4제곱은 4의 값으로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다시 이번에는 6의 8제곱근을 물어봤어. 그럼 얘는 원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8제곱해서 6이 되는 수는 원래는 복수수 체계라면 8개가 나와야 돼. 그 중에서 실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야? 2개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풀마 8제곱을 해서 6이 됐던 수로 존재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다시 한번 0의 8제곱근은 몇 개나 있을까? 실수 체계에서. 실수 체계에서 0의 8제곱근은 몇 개일까요? 한 개죠? 뭐밖에 없는 거예요? 0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의 8제곱근이야. 실수 체계에서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렇게 정리하는 거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괜찮을까? 네, 오늘은 이름을 아직 외우지 않아서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얘들아 하나만 딱 정리할게요. 뭐 할 거예요? 짝수만 계속했어요. 그 이제 누가 남았어요? 홀수가 남았어요. 홀수에 대한 특징도 그래프로 이해를 해볼게. n이 홀수일 때 그럼 이제부터는 x의 세제곱, x의 5제곱, x의 7제곱 이런 느낌들을 살펴볼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봅시다. 얘들아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럼 얘 마이너스 x 세제곱 되지.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5제곱 되고 마이너스 7제곱 되지. 함수값의 결과에 마이너스가 달려져. 그런 함수를 뭐라고 했던 거야? 기하함수라고 표현했던 거야. 기하함수는 뭐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요. 보자. 얘들아 y는 x 세제곱은 한 번쯤은 그려봐야 돼. x에다가 0 대입하면 0입니다. 1 대입하면 1이고요. 2 대입하면 8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생긴 영역이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이해돼? 근데 얘를 뭐합니까? 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걸로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5제곱도 폭만 좁아질 뿐이지 똑같이 생겼어. 2일 때 함수값이 8일 때면 2일 때 함수값이 32로 더 가파르게 되지만 생긴 거는 똑같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그럼 얘들아 이제는 느낌이 올걸? 우리는 이 결과값이 플러스일 때 0일 때 마이너스일 때를 죄다 살펴봐야 되잖아. 플러스일 때 만족하는 실수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몇 개의 값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한 개의 값으로. 따라서 얘를 n제곱은 a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아까 뭐 했어요? 예를 들면 8이 나왔어. 그때 x는 2인 하나만 존재했던 거 맞았거든. 0이어도 몇 개 존재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맞죠? 이해돼요? 또 음수일 때는 몇 개 있습니까? 이때도 분명히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해돼? 어떻게? 이번에는 마이너스 값에서 발생하다 보니 마이너스 n제곱은 a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겠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를 마이너스 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세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8이 되면서 뭐가 있었어? 마이너스 2가 있거든.
그래서 x가 어떻게 존재한다? 마이너스 세제곱분 8 또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이해해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짝수인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보니까 홀수인 거는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 짝수일 때 그래프의 뼈대는 무조건 머릿속에 있어야 하고 홀수일 때 그래프의 뼈대도 머릿속에 분명히 두고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해 갈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아 그럼 교재 좀 볼래? 교재를 뭘 볼 거냐면요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네, 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1번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를 바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 얘들아, 이번에는 이겁니다. 64의 세제곱분을 물어요. 봐봐. 우리가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다 보니까 머리가 순차적으로 조금 갈 필요는 있거든.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세제곱분을 다루는 문제죠. 그럼 뭘 묻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제곱을 했을 때 64가 되는 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판단? 그래프를 한 번에 조금 판단하는 연습은 초반에 해주는 게 좋아. 그럼 세제곱 함수니까 대략 이렇게 뼈대로 잡아도 되는 거 맞죠? 그럼 결과값이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교점은 필수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복소수 체계라면 3개라고 봐야 되겠는데 실수 체계면 하나로 존재하는 게 맞다고. 이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 세제곱을 해서 64가 되는 수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판단을 해주세요. 세제곱해서 64 되는 수 뭐가 있죠? 4가 있죠.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았겠다? 4와 같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기억 보자. 64의 세제곱분은 4다. 맞아가 틀릴까? 64의 세제곱근은 4다. 맞아가 틀릴까? 그러면 이 문장이 맞으려면 어떤 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실수. 그래서 이 말이 맞으려면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4다 라고 하면 맞아가 틀릴까? 그건 맞아. 근데 여기서는 64의 세제곱근에 대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복소수 체계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고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실수라는 표현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어려운 거 없죠? 네, 2번 해볼게요. 80,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이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정도 이해까지는 가보자고. 누군가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수죠. 그럼 빠르게 갈게요. 4제곱이니까 짝수함수예요. 짝수함수라는 것의 뼈대는 이렇게 생겼어. 결과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를 만약 근데 실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니 한번 보자. 실수인 것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맞는 표현. 문제에서 원하는 답으로 쓰는 맞는 표현은 맞아요. 뒤져볼게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그쵸? 그럼 맞겠지? 이거 또 얘기하는 건 뭐야? 누군가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16이 되는 게 있네. 홀수 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존재하겠지. 복소수 체계에서는 3개가 나와야 되긴 하지만 실수의 체계에서는 하나가 나와야 되겠지. 그 중에 하나의 값이 누구인 거예요? 마이너스 6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얘의 세제곱근 중 하나이다. 이걸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맞는 표현이라고 봐야 된다. 괜찮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분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수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우리는 필수적으로 하나의 값은 존재해야 된다는 걸 일단 이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때 x를 뭐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리을은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맞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이해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4번만 빨리 풀어봐 주세요. 혹시 뭐가 나왔어요? 4번 동일하게 나와서 뭐가 나왔어요? 5번 나왔어? 5번 나왔어요? 네, 4번이 맞는지 5번이 맞는지 1, 2, 3은 확실히 괜찮은 거 맞아요? 1, 2, 3은 괜찮지? 4번 볼게요. 9의 4제곱 근중 실수인 걸 물었어. 9의 4제곱 근중 실수야. 그럼 이번에도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얘죠. 이해돼? 그럼 얘가 9가 만나서 나오는 게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맞잖아. 그래서 실수는 2개이다 라는 4번은 맞는 설명이다. 네, 5번 볼게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래요. 이번에도 4제곱근을 물었다는 것은 짝수함수를 가지고 보겠다는 건 맞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애가 있다 없대? 없다. 그러면 만족하는 실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돼요? 네. 앞에 봅시다. 얘들아 봐봐. 선생님 지금부터 12페이지 할 건데 12페이지에서 잘 따라와 주세요. 펜 들고 이것 좀 동그라미 좀 쳐봐. 봅시다. 지금 A라고 하는 뭔가 미체 역할을 하는 애가 지금은 뭐인 것만 보는 거예요? 양수일 때만 보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양수일 때만 보겠다 이 소리예요. 얘들아 여기서 조금 이제 벗어나야 돼. 우리가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봐봐.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 왜?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질문할게. 이 앞이 이제부터는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다라고 했거든. 그럼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따라서도 무조건 마이너스는 못 들어가는 건지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세제곱분 마이너스 27이라는 거는 존재하는 값일까? 존재하지 않는 값일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죠? 마이너스 3이 있는 거 맞죠? 루트 안에가 더 이상 마이너스가 못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세제곱을 해서는 충분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존재할 수가 있는 수라고. 하지만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없겠지. 얘들 이런 거는 존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 정도는 가지고 있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다 뭘 할 거라고? 양수인 형태만 가지고 살펴볼 거라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수 역할을 하는 애는요, 얘들아 우리 아직은 우리 자연수밖에 못 나와. 그래서 자연수에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얘들아 해석이 많이 중요합니다. 이런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n제곱근 A의 의미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n제곱근 A의 의미가 뭐예요? 몇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잘했죠. 봐봐. 얘들아 이 의미 자체가 뭐야? n제곱을 해서 a가 됐던 수야. n제곱을 하면 a가 됐던 수인데 그거를 n제곱을 시켜버렸다고. 그럼 결과값은 뭐일 수밖에 없어? n일 수밖에 없지.
이런 해석으로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해볼 거예요. 봐봐, 이 해석은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집 가서 꼭 해석 연습을 꼭 해줘야 돼. 왜? 지수 자체는 쉴 수는 있는데 이런 해석을 2단원에서 똑같이 해갈 거거든. 근데 로그를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해석이니까 요 연습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n제곱을 해서 a가 됐던 수가 있었어. 그럼 걔를 n제곱을 시키면 당연히 a라는 결과값으로 뱉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통일되어 있으면 루트가 사라집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뭐 배웠던 거예요? 루트 2의 제곱은 얼마? 2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 어떻게? 이 1이 통일되어 있으면 뭐한다? 루트는 사라져서 2만 남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괜찮지? 그럼 4제곱근 3이 있는데 이걸 똑같이 4제곱을 시켰어. 얼마일까? 3일 수밖에 없죠. 또 세제곱근 마이너스 7이 있는데 얘를 세제곱을 시켰어. 얼마일까? 마이너스 7.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통일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루트는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걸 풀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2번 봅시다. 2번도 해석을 할 거야. n제곱근이라는 개념의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2번부터는 증명을 조금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뭐 할 거예요? n제곱근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뭐 해볼 거야? n제곱을 시켜보려고 해. n제곱근 a라는 게 있고 n제곱근 b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전체를 n제곱을 시켜보자고. 여기까지 괜찮지? 우리 앞서서 배웠어요. 얘들아, a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n이 짝수건 홀수건 간에 b도 양수면 n이 뭐 짝수건 홀수건 간에 양수로 존재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게 양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배가 가능합니다라는 원리를 써먹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선생님 그럼 그걸 한번 해볼게. n제곱분 a라고 있는데 그걸 n제곱 했다 이 소리예요. 또 n제곱분 b가 있는데 그걸 n제곱 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보이죠? 앞뒤가 통일되어 있으면 뭐한다? 루트는 날아간다라고. 앞뒤가 통일되어 있으면 루트는 뭐한다? 날아간다라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얘래요.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얘래. 그럼 얘는 더 이상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갖는 애가 되지.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얘가 됐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a, b의 n제곱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a가 됐대. 그때 x를 우리가 n제곱분 a라고 표현을 하듯이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결과값이야. 그럼 걔는 n제곱분 ab가 될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공식 뭐다? n제곱분이라는 게 통일되어 있으면 얘를 뭐하는 게 가능하다? 합치는 게 가능하다. 증명은 어려울 수 있지만 공식은 쉬워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들아 좌우로의 이동을 다 할 줄은 알아야 돼. n제곱분이 통일되어 있으면 한 번 합치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 맞죠? 그럼 거꾸로 이 방향도 뭐하다는 거예요? 성립한다는 거예요. n제곱근 안에 곱의 형태가 되면 뭐가 가능하다? 쪼개기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이 개념이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된다. 봐봐, 그 아래에 이게 왜 성립하는지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2, 3, 4번은 그 설명을 따라가도 되는데 5, 6번의 설명은 그렇게 좋은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선생님이 증명해주는 거 좀 적어줄 필요는 있을 거예요. 2번에 대한 거랑 선생님이 증명하는 게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그 말의 표현이 어려울 경우 요거를 써도 도움은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얘들아 한번 볼게. 2번 개념이 이런 문제에서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루트 8은 더 이상 루트 8로 씁니까? 안 씁니까? 중학교 때 안 썼어요. 이게 무조건 뭐 해야 됐었어요? 2루트 2로 빼내야 맞았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왜 성립됐냐면 중학교 때 이를 썼죠. 루트 8이라는 것은 2의 제곱 곱하기 2로 표현이 됐던 애잖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루트 끼를 곱해줬으면 얘 뭐가 됐었어? 쪼개기가 됐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2루트 2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게 제곱근에 대한 버전이었다면 이제부터 뭐 하자고? 세제곱근, 네제곱근에 대한 개념도 생각해보자 이거야. 봅시다. 선생님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세제곱근에 8이 있습니다. 세제곱근에 8로 안 갈게요. 세제곱근에 16이 있어요.
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제부터는 안 되는 값이야. 왜? 세제곱근이라는 게 세제곱의 형태가 보이면 분명히 얘도 빼내야 되는 거거든.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세제곱근에 16은 2의 4제곱이지만 세제곱이 보이기 위해서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했어. 괜찮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안에가 곱의 형태면 쪼개기가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선생님 뭐 하겠다고? 쪼개볼 거라고. 단 뭐 해야 돼? 세제곱근이라는 건 유지가 돼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 개념대로 써보면 세제곱근 2의 세제곱 곱하기 세제곱근 2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얘들아 세제곱해서 2의 세제곱이 되는 수는 뭐예요? 2잖아요. 솔직히 이 내용이 이따가 설명할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알잖아요. 이해돼? 그럼 앞에 거는 뭐 하자고? 2를 쓰고 뒤에 거는 세제곱근 2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앞으로 세제곱근 16을 만나?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2 곱하기 세제곱근 2로 일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딱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갑시다. 4제곱근 32라고요. 빨리 머리 써볼까? 얘 어떻게 뱉어놔야 되는지?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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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제곱분의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표현될 수죠. 그래서 앞에 거 쪼개면 뭡니까? 통일되어 있으니까 2로 뱉어줄 거고 4제곱은 2다 라고 뱉어내야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습할 거고요. 3번까지만 보고 잠시 쉴게요. 3번을 이제 증명해 보도록 하죠. 근데 3번에 대한 느낌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니? 되게 비슷해 보이죠?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증명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뭐함으로써? 좌변을 n제곱을 취함으로써. 왜? 우리 n제곱근에 대한 해석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n제곱근 a가 있고요. n제곱근 b가 있어요. 좌변을 전체 n제곱을 취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얘도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버전이 성립이 될 거라고. 그럼 얘 다시 분배 갑시다. n제곱근 a가 있는데 이거에 n제곱 하겠대요. n제곱근 b가 있는데 여기에 n제곱 하겠대요. 이런 느낌인 건 맞죠? 이렇게 크게 쓰면 안 돼. 작게 써줘야 돼. 알겠죠?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네. n 통일되어 있네. 그럼 뭐한다? 사라진다. 그래서 뭐가 납니다? a가 남는 이런 느낌. 얘도 뭡니까? b가 남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이제부터 해석 갑시다. 누군가를 n제곱했더니 얘가 됐대. 누군가를 n제곱했더니 얘가 됐대. 그럼 더 이상 얘는 의미가 없는 애가 아니라 의미를 갖게 된다고 했었죠. 누구의 결과값에 대한 n제곱 근으로써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n제곱근이 따로 나와 있다면 얘는 한 번에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요? 거꾸로 쪼개기도 가능합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혹시 한번 볼게. 같은 결이니까 딱 4번까지만 하고 줄게요. 같은 결이니까 4번까지만 하고 줄게.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어요? 봐봐, 얘들아 4번에 대한 증명 갑시다. 지금 2, 3번 어떻게 증명했어? 좌변을 n제곱 함으로써 했어. 맞지? 그래서 4번도 동일하게 n제곱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려고요. n제곱근 a가 있는데 여기에 n제곱을 했던 수가 있었나 봐. 근데 그걸 뭐 하자고요? 전체에 n제곱을 취하자고요. n에는 자연수였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버전 두 개는 뭡니까? 곱의 형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인지도 가능합니다. 기억하나요? 그럼 얘 체인지 시키면 이거 되지 않을까? n제곱은 a가 있는데 거기에 n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m제곱을 취하겠습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n이 통일되어 있다. 사라져서 뭐만 남습니까? a의 m제곱이 되겠다고요. 그러면 또 이제 해석이죠. 어떤 해석이요?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이런 결과값을 가졌다. 누군가를 n제곱 했더니 이런 결과값을 가졌다. 따라서 얘의 의미란 무슨 의미? 결과값에 대한 n제곱분에 대한 의미.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따라서 전체 n제곱이 이 m은 뭐 할 수가 있다? 루탄으로 쓱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소리야. 맞아? 결과가 이제 전체 n제곱의 역할을 하는 애는 뭐 할 수 있다? 루탄으로 쓱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소리야. 봐봐,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게요. 우리는 얘는 명령어야.
무슨 명령어? 제곱해라, 세제곱해라, 네제곱해라, 오제곱해라라는 명령어죠. 이 명령어의 반응은 누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2제곱하시오, 2제곱하시오라고. 3제곱하시오, 3제곱하시오라고. n제곱분을 건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누군가를 n제곱하는 이 명령어는 누구의 영향을 끼친다? 루트 안에 있는 수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얘는 a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설명할게요. 1까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정도는 필기를 해줘. 1번에 대한 설명은 그냥 뭐예요? 선생님 정의 활용한 거죠. 2, 3, 4변에 대한 증명은 어떤 과정을 거친 거예요? 좌변을 n제곱을 취함으로써 선생님이 증명을 해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원리로? n제곱근의 원리로 이 결과를 해석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증명이 되고 쟤는 참인 공식들이라는 거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외워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1교시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